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진로 탐색을 위한 국어 활동에서 소단원 3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용 조직하기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교과서는 47쪽부터 49쪽까지 공부할 거니까 자, 교과서 준비하세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 조직하기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내용 조직하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글 쓰는 순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맞아요. 계획하기. 계획하기에서 무엇을 해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한다. 자, 계획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그렇죠. 내용을 생성해야죠. 내용을 생성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생성한다. 주제에 맞는 내용을 고른다. 선정한다. 자, 내용을 다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죠? 그렇죠. 내용을 조직해야 돼요.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일정하게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 순서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서여야 되겠죠. 그걸 조직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다 조직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조직한 순서대로 그렇죠. 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글쓰기 단계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을 표현할 땐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 과정 다 끝났나요? 그렇죠. 한 단계 또 남았죠? 맞아요. 5단계 고쳐쓰기 단계. 자,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벗어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고쳐쓰기 단계. 자,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은 글쓰기의 과정에서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해봐요. 자, 교과서 49쪽을 한번 펴보세요. 내용 조직하기. 자, 내용을 조직할 때는 개요를 작성해서 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한다. 자, 여러분들 49쪽에 보면 표가 하나 나와요. 그 표가 바로 개요예요. 개요표라고도 하고요. 자, 개요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글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으면 집이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불편한 집이 될 수가 있겠죠. 계획 없이 집을 지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집이 돼요. 자, 그렇듯이 글을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를 개요라고 하고 우리가 세 번째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내용을 생성할 때 찾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제를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밀접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성해서 그것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내용의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라는 것은 또 개요에서 우리가 고칠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개요표를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 필수, 개요 작성하기 또는 개요표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개요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맨 처음에 주제 씁니다. 그 다음에 처음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죠. 중간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하지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어떤 내용을 쓸지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 이것을 개요표라고 해요. 자, 정하는 주제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주제 옆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하는 49쪽에서 처음 문단에는
내가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쓰겠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왜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처음 부분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정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인데 이러이러한 로봇이다. 소방 로봇, 그 다음에 반려동물 로봇, 그 다음에 노인 도우미 로봇, 그 다음에 로봇의 위험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다짐을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이렇게 개요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요표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요. 있어요. 정아의 개요표에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찾은 학생도 있네요. 자, 정아가 찾은 자료,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했어요. 6개의 자료 중에서 먼저 인공지능의 역사, 이거는 독자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삭제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정아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로봇의 위험성을 경고하면 그 주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겠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글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로봇의 위험성을 써버린다면 로봇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개의 자료를 쓰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개요표를 점검해 보니 중간 부분에 자, 이런 내용들을 쓰겠다라고 설계했는데 자, 먼저 소방 로봇을 쓰겠다라는 그 이유는 정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존의 소방 로봇보다는 더 나은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쓸 때 자료 리을을 활용하겠다. 예산 낭비 소방 로봇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을 쓰겠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로봇을 내용으로 넣겠다라고 설계했는데 그 이유는 자료 미음을 활용해서 초고령 사회 해결책을 로봇이라는 그 자료를 보여주면 기존의 반려동물 로봇보다 실제 동물에 더 가까운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정아가 글을 쓰는데 뒷받침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도우미 로봇에 대한 글을 이제 서술할 때는 자료 기억을 활용하겠다. 자료 기억에서 노인 간호 보조 로봇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위험성도 쓰고 싶어 했어요. 개요표에서는. 그래서 로봇의 위험성도 말해야지 미래의 어린이, 로봇, 사람 구별을 못할 것이다. 그럼 인간과 로봇을 구별 못하면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인성을 바르게 정립한다 할지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이것을 설명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이라고 했어요. 주제로. 그런데 로봇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개요표에서도 점검할 때 로봇의 위험성은 빼는 게 좋아요. 주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을 때 글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그 글이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독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을 점검했어요. 끝부분은 이제 정아의 다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자신의 다짐을 한 번 더 강조할 건데요. 자, 여기서 정아는 마지막 부분에서 내 다짐을 쓸 때 자료 니은을 함께 제시하겠다. 자, 자료 니은이 뭔지 궁금하죠? 그렇죠. 로봇 공학자의 말이었죠. 인류를 위해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는 데니스 홈이라는 로봇 공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끝부분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좋죠. 로봇 공학자의 정화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런 좋은 말을 했네요. 로봇 공학자가 이 말을 인용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개요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뭘까요? 통일성. 네, 맞아요. 자, 개요표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간단하게 메모되어 있지만 각 내용이 주제에 어울리는지 봐야 되겠죠. 어울리지 않으면 삭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삭제를 많이 했더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내용은 또 보충하면 돼요.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빠졌다. 그러면 자료를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더 생성해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불필요한 내용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삭제해야 돼요. 중복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해야 되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요표를 이렇게 보면서 내용의 흐름이, 글의 순서가 자연스러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글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중간에 말한다. 그러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말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서 말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개요를 점검하는 조정하고 점검하는 기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 조직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그렇죠. 글쓰기,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